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대부분 현상에 있는 거 연구하면 당연히 관계가 없는 거로 나오죠. 부장이 하는 일이 있고 고참부장이 하는 일이 있고 신입사원이 하는 일이 다르다. 각자가 자기 영역이 있는 거지. 같은 일자리를 놓고 싸우지 않는다. 당연하죠. 지금은 연공서열로 업무가 배분되어 있으니까. 또 같은 직장 아니라 다른 직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젊은 애들이 누가 예를 들어서 퀵서비스 이런 거 하나요? 오토바이는 젊은 사람들이 하고 꽃 배달은 노인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분할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시장에 누가 해도 좋다. 말이 되는 분석이라고 그걸 내나요? 한 직장에 노령자가 안 나가면 고용 유연성이 만일에 그 임금 피크제가 되고 임금이 생산성 급여, 피크제도 아닙니다. 피크제라는 것은 일정 시기를 정해서 그 나이를 지나면 무조건 또 감액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계약제로 생산성 베이스로 자기가 일한 만큼을 받아가는 유연한 임금제도가 되어 있다면 모르거니와 지금 보세요. 정년연장법이라는 게 공기업, 공사, 공무원, 대기업 이런 데부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강력한 노동조합이 버티고 있는 지금도 기득권 세력이라고 되어 있는 정치 집단들에게 엄청난 정년연장이라는 혜택을 또 주면 이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안 돌아오는 거죠. 왜? 비용이 더 드는데요. 비용이 더 드는데 기업들이 볼 때. 그런 짓을 지금 노동계 무슨 근로자의 편이다 하고 맨날 좌익 비슷한 얼굴을 해가지고 무슨 자기가 가난한 근로자의 편인 것 같은 온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노동문제 연구자라고 하는 대학 교수들과 이런 인간들이 이런 법을 만듭니다. 젊은 애들이 밥그릇을 쪽박을 차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흔히 유럽 봐라 67세다. 67세므로 중산층들이 생활이 안정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보다 대개 OECD 잘 사는 나라들일수록이 한 직장, 더 퍼스트 직장이죠. 소위 거의 좋은 직장이죠. 거기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군대까지 포함하면 그건 11년이나 이상이나 깁니다. 거의 좋은 사회죠. 그러나 동시에 정년이 높은 나라일수록이 청년 실업률도 높은 겁니다. 스페인 이런데 정년 67세, 60 이탈리아 정년 65세 이렇습니다. 거의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되나요? 스페인 이런데 청년 실업률이 무슨 50%입니다. 50%. 물론 우리나라도 고용률로 따지면 40몇 프로밖에 안 되죠. 그래서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이런 데 정년 늘리라.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이 직장 들어가기는 별따기고 이 직장 들어가기가 별따기인 이유는 뭐냐? 강력한 노동조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성 근로자들에게는 유리하죠. 기성의 강력한 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를 받는 기성 근로자들에게는 기득권자들에게는 유리하죠.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정치 세력화되지 않는 그 밖에 있는 대학생들은 야 반값 등록금 너희들 했지 않냐. 우리 기성인들은 일자리 좀 더 늘리자. 너희들은 반값 등록금이나 먹으라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줄어들죠. 한 사무실에 드는 게 임금뿐만 아닙니다. 노령자가 나가줘야 젊은 애들이 들어오죠. 만일에 둘 다 들어온다. 오케이 들어오시오. 그럼 책상을 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책상 임대료는 누가 내나요? 코스트가 엄청나게 생기는 겁니다. 명목소득만이 아니에요. 조건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1인당 들어가는 코스트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냥 한 사람의 임금비가 더 나가는 게 아니죠. 그 사람 사무용품에서부터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그거 다 임금비, 다 비용이잖아요. 임대료 더 줘야죠. 다 코스트죠. 그래서 정년은 늘리는 게 아니고 아예 정년 자체를 없애버리라. 물론 이제 IMF 이후에 우리나라 고용제도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기업체 구조조정 한다 그러면 연령별로 자르거든요. 몇 년도 출생 이상자 명예퇴직 하세요. 신청하세요. 그럼 나이 많은 게 무슨 죄예요?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한 것인데 말하자면 이런 제도가 웃기잖아요.
나이로 잘라서 나가라.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용의 유연성, 임금의 유연성, 오케이. 회사하고 자기하고 의논해서 이 정도 급여 같으면 내가 일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무슨 위신, 체면, 이런 것도 좀 줄어들어야죠. 내가 작년까지 얼마를 받았는데, 내가 작년까지 후배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이제 후배가 좀 크고 일 잘한다고 내 위에서 나를 지휘하는 거 난 못 받아들여. 그 한국 사람들 그 명분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죠. 그럼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그럼 나간다? 그건 절벽인데요. 그 한국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 명분 때문에 그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한 한 고용을 늘리고, 직장의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자. 그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연공서열 폐지하고 성과급 제로해서 임금 피크제를 하든지 과도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성과급 생산성 급여 제도로 돌아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 생산성만큼 사람은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사실 제가 그 고령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때마다 늘 하는 게 제가 오히려 고령 노동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너무 젊어서 직장을 그만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53세 조금 지나면 평균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든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보통 OECD 선진국보다 11년이나 군대까지 합치면 일을 적게 합니다. 그걸 감안하면 야 너무 일찍 그만둔다. 요즘 53세 같으면 진짜 애들입니다. 애들이. 그러면 웬만하면 90세까지 잘 죽지도 않은데 40년 가까이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니까 53세 그만두고 나가면 그 다음엔 절벽이죠. 그게 어디로 가느냐. 이분들이 다 자영업으로 밀려가는 겁니다. 소위 생산성이라고는 없는 도소매 음식 숙박이죠. 이런 소위 생산성이 낮은 전문직이 아닌 비전문적 자영업직으로 밀려가는 겁니다. 지금 이 비전문 자영업에 몰려 들어가는 인구가 600만 명이 돼요. 그런데 지금 정년을 맞아서 또 밀려나는 인구가 600만, 700만 베이비 부머 세대, 바로 정규제가 포함된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이제 또 600만, 700만 명이 지금 이제 또 밀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덜 밀려 나오게 하자, 사회로. 기업들이 좀 안아주라.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냥 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임금을 깎으면서 좀 안아주라. 그렇게 돼야지. 임금은 그대로 놔두고 정년부터 늘리라. 그러면 이제 공기업 이런 데만 살판 나는 거예요. 그 취직자리 없고 중소기업은 더 죽고 국민들은 세금 더 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그래서 고용의 유연성, 임금의 유연성은 너무나도 지금 심각하다. 이걸 지금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선진국 얘기하면서 정년만 늘리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두고 보십시다. 가뜩이나 청년들의 실업률이 취직이 안 되고 청년 실업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오는지 두고 보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무책임한 짓을 하느냐. 제가 고령자 노동, 고령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이런 데 있습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명시적인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암묵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하이에커나 미제스나 이런 분들의 그 전형적인 논리를 보면 인간은 지식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한적이고 특히 written form의
서류에 뭔가 써놓은 지식은 더구나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written form을 통해서 쓰여져 있는 지식을 통해서 고급 지식은 전달이 되죠.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말로 설명할 수는 없죠. 수식을 써야 됩니다. 아주 고도화된 무슨 어떤 지식이다. 정말 정밀한 논리에 관한 지식이다. 써야 되죠. 논문도 쓰고. 그러나 쓰여지지 않는, 쓰여질 수 없는 지식의 종류도 존재합니다.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암묵적 지식이라고 그러죠. 암묵지 또는 tacit, T-A-C-I-T, knowledge 그렇게 얘기합니다. 암묵지 또는 경험지, 경험에서 올 수 있는 지식이지 글에 쓰여진 또는 책으로 전달되는 지식은 아니죠. 시집간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된장찌개 어떻게 끓여? 그럼 엄마가 얘야 된장을 넣어라. 한 숟가락 약간 깎아서 있잖아. 엄마 옛날에 하는 거 봤지? 그 다음 육수를 끓여라. 예를 들어서 다시 물을 내라. 그럼 예를 들어서 멸치를 몇 마리 넣어라. 지난번에 갖다 준 거 냉장고 있잖아. 멸치를 몇 마리 꺼내서 물에 끓여서 국물을 우려내라. 됐어? 그럼 저 된장을 풀어. 그 다음에 양파를 썰어 넣어. 두부를 마지막에 잘게 썰어서 넣어봐. 했는데 딱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안 나요. 왜? 엄마의 현장 지식을 이 딸은 아직은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암묵적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가 수집할 수 있는 지식의 종류는 전부 명시적인 지식입니다. explicit한 지식이죠. 명시적인 지식입니다. 말하자면 문서화된 지식은 정부가 모두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 문서화된 지식이 전부는 아니죠. 그 문서화된 지식을 채워주고 있는 문서화되지 않은 암묵적 지식의 존재 때문에 우리는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더라도 그냥 화상회의 가지고 잘 안 되죠. 문서로 예를 들어서 주고받는 거로 안 되죠.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그 사람의 목소리를 느끼면서 회의할 때 그게 진실로 그 사람이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는 언어적 표현을 넘어 있는, 문자적 표현을 넘어 있는 무언가의 메시지가 하마마스의 표현을 빌려면 상호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 지식은 written form, 문서화된 어떤 서류에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근로자 몸에 체화되어 있고 근로자 두뇌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시되는 비즈니스다. 물리적 힘이 필요하다. 이런 거야 젊은 사람이 잘하겠죠. 심지어 물리적 힘조차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한다. 젊은 애들은 힘으로만 패지만 나이 든 사람은 아주 요령 있게 때리죠. 그래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더 대패질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물론 우리는 현대는 지식노동이죠. 육체적 노동도 있습니다만은 지식노동이 대부분이죠. 이 지식노동이 대부분인 경우에 특히나 고령 노동자들의 암묵적 지식의 축적량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암묵적 지식의 축적량은 굉장한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암묵적 지식이 53세다. 그러면 사실 53세에 암묵적 지식이 완성된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요즘 연령 정도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신문기자의 암묵적 지식은 언제 최상에 도달할까요? 아마도 필력이 살아있고 감각도 살아있고 그러면서도 지식이 최고도로 충만한 때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50대 후반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탤런트다. 미모로 따지는 탤런트, 이 나이 들면 안 되겠죠. 그 요구하는 직업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연령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걸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뚝 잘라가지고 57세 다 나가. 그럼 실제로 현실에서는 53. 한 3, 4세 다 나가. 이건 사실 넌센스죠. 엄청난 지식의 축적량을 다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고령 근로자를 어떻게 사회가 재활용하고
또 그 지식을 온존하고 또 그 지식이 젊은 세대들에게 꾸준히 말하자면 전달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은 굉장히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될 사회적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고령 근로자의 지식을 활용해야 된다. 시니어 워커들의 암묵적 지식, 현장 지식을 최고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가져가야 된다. 예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단순히 공기업, 공사, 대기업 이런 데 정년부터 늘려라. 강력한 민노총, 한노총을 비롯한 강력한 노동조합들이 기득권을 철옹성처럼 쌓고 있는 이 직장의 정년까지 늘려서 담벼락을 쌓아라.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정년 자체를 없애라. 정년 자체를 없애고 기업 내 고용의 유연성, 기업 내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게 전제되지 않는 정년 연장은 좋은 직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더 쌓는 거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 멀어지는 거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머리를 들이밀고 싸워야 될 거다. 이걸 할 거냐? 아까 제가 비스마르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본질적으로 정년을 만든 이유 자체가 젊은 애들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정년을 만들어서 고령 근로자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그 빈자리에 젊은 애들을 집어넣기 위한 비스마르크가 소위 젊은 청년들이 더 불안해지고 실업자가 많으면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그 민주화 요구가 폭발하는 그것을 뚜껑을 민주화 요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대중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고 젊은 폭도화될 가능성이 높은 젊은 이 전역병사 보불전쟁에 참전하고 고향에 돌아온 독일로 돌아온 이 전역병사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정년을 만들고 내보냈던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정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년 연장이라는 게 순수한 목적도 아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지금 설계된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든 통과되는 것 같은데요. 청년 실업률은 기필코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더구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라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걱정이 좀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